신문들은 이거는 월화 이렇게 모인 신문들이고요. 수요일 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메디컬 리포트 섹션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트렌드를 알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살짝이 멍청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하기 때문에 체크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말라서 안심이라고, 말라서 더 위험하다, 노인 사망률 높이는 저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사카린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잘못 발표한 먹으면 방광암에 걸린다. 근데 그거 다 정정 보도를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트렌드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BMI, 즉 다시 말해서 신장과 체중의 비율만을 놓고 보는 BMI,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특히나 학교에서 가장 늦게 따라오고 있는 게 학교입니다. 가장 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BMI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성분, 신체 조성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신장과 체중을 가졌다 하더라도 형태가 달라요. 왜? 안에 내용물이 다르죠. 다시 말해서 근육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른 것이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복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다 하더라도 양쪽 허벅지 둘레의 비율이 그 복부 둘레보다 높으면은 그건 역시 그린라이트에 속하는 거거든요. 괜찮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복부 비만이 계속 증가하면은 그것을 버텨낼 근육이 감소하니까, 또 뼈의 질,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먹는 게, 운동 아무리 해도 먹는 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먹는 식단을 실패하게 되면은 몸 관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BMI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따지고 있다는 것. 예, 한국일보입니다. 잠꼬대 심해지고 냄새 못 맡으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 의심이 된다. 그 밑에는 또요, 실명의 주 원인인 당뇨 망막병증 10년 새 42%나 늘었다. 예,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당질 섭취 때문입니다. 당질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이다, 빵이다, 면이다, 떡이다 놓고 볼 때, 밥빵 면떡이라고 볼 때 명백한 당질 결정체들이죠. 그럼 탄수화물은 무엇이냐?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죠. 뭐 식이섬유는 그대로 패스해버리니까, 몸에서 통과해버리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칼로리든 글리코겐 저장이든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그냥 패싱이죠. 그 앞에 당질이 이제 문제인 거죠. 식이섬유에 당질이 실려가지고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가지고 글리코겐 형태로 간, 피하, 장기 사이에 저장이 돼버려요. 왜 저장시키느냐? 혈관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파시켜가지고 숨겨버리는. 그렇게 숨겨야 될 만큼 폭탄으로 여기는데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망막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데다가 완전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당질인데, 이 밑에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 K내과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실어놨습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몸짱이라고, 탄수화물을 끊으면은 되레 역효과다. 저는 지식인들의 굉장히 큰 잘못된 버르장머리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서울대 라벨을 달아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폐단이 큽니다. 나 같은 시골 딸깍발이 한 트럭, 아니 100트럭 갖고 가도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하면 끝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수십만 명이
들어붙어도 이런 사람 털끝도 못 건드리죠. 네,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예 토론 자체가 경합이 일어나지 않죠. 서울대인데, 서울대. 네? 서울대인데. 닭가슴살만 먹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끼워놨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되레 역효과다라고 양극단의 표현을 딱 써놓거든요. 누가 닭가슴살만 먹습니까? 누가 탄수화물을 끊습니까? 물론 저는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끊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아예 딱 끊어버리느냐,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탄수화물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하루에 저녁 식사 한 끼만 탄수화물을 배제시키느냐. 1, 2, 3단계로 갑니다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3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왜? 제가 그 터널을, 그 거친 터널을 다 통과해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닭가슴살만 먹고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은 정신 말고요. 전신, 온몸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해칠 수 있다. 이것도 이게 랭귀지 콘돔입니다. 살짝이 자꾸 비겁한 단어를 써요. 닭가슴살만 먹으면, 탄수화물 끊으면 해칠 수 있다. 예, 살짝 비겁하게 이 랭귀지 콘돔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포도당 생성 아미노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체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포도당은 주로 밥, 빵, 과일 등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한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이거나 끊으면 먼저 몸속에 저장해두고 있었던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정답! 자기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밥 먹지 않으면 뱃살이 빠지고 체중도 감소한다. 예, 정답. 탄수화물 부족이 더 오래돼 지방까지 고갈되면, 지방을 왜 고갈시키죠? 지방까지 고갈되면 이라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전제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방을 누가 고갈시킨답니까?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까지 고갈되면 우리 몸은 근육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꺼내 포도당으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한다. 예. 자기가 전제한 대로, 일방적으로 전제한 대로 지방까지 고갈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엉덩이가 홀쭉해지는 등, 예, 빠지는 거죠. 근육 감소 현상이 발생한다. 단백질을 먹고 근육을 늘려 몸짱이 되려는 계획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몸속에서 곧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데 별도 에너지를 써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 섭취 비율은 5대 3대 2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또 빠져나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또는 적절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지극히 비겁한 말이에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 점차 증가하게 되고 탄수화물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라고 하는 비겁한 단어를 쓰고 5대 3대 2 맞춘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비율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비율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탄수화물은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지방을 줄이면이라고 하는데 지방 섭취를 왜 줄이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은요, 선진국일수록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신체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글쎄요, 뇌에 대한 이해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높은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신체에 대한 이해가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그리고 신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공상 문화가 아직까지 찌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천박하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심지어 의대생들도 영양학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일부 알고 있겠죠. 그 과목에도 있거든요. 하지만 무지합니다. 의대생에 비한다면 일반 대학생들은 거의 무지합니다. 실제입니다. 저같이 태권도를 가르친다거나 체육 지도자들의 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걸 뭐 조사해 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공부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정상에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서울대 명예교수식이나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에서 쓰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죠. 그건 우리의 기본 소양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그러나 케톤체라는 것도 쓴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뇌에서 쓰는 포도당은 내 신체에 갖고 있는 단백질에서부터 당신생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기능을 거쳐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칼로리 계산을 하거든요. 칼로리 계산이라고 하는 칼로리 감소 다이어트라고 하는 허구의 신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당 수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식용유 한 병을 다 마셔도 혈당이 1도 안 올라갑니다. 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말 있습니다만 문제는 혈당 수치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질수록 뇌와 망막과 발가락 끝, 신체 말단 부위와 장기와 염증과 몸이 팍 가버리는 겁니다. 노화가 가속이 됩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까지 고갈되면이라고 비겁하게 이러면 안 돼요. 명색 의사라는 사람이. 누가 지방을 고갈시킨답니까? 생선, 고기, 다채롭고 풍요로운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채롭고 풍요로운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 무슨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몸매를 조정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박 다이어트다 뭐 한 가지 음식으로 하는 영양실조거든요.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계산하면 안 돼요. 일선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들도 칼로리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당질 수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칼로리인데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단과 당질이 엄격하게 또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식단, 똑같은 칼로리인데도 몸의 변화는 완전히 상반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야, 야, 뭐,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더라, 저렇게 하면 뭐, 배가 더, 뭐, 어떻게 더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배살이 빠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체 만약에 몸이요, 기차의 한 양처럼 끊어져 있다면, 이쪽 칸에 짐을 다 빼고, 이쪽 칸에는 짐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의 물통이거든요. 하나의 물통입니다. 무언가 한 부위에 운동을 하면 거기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근육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체지방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운동 에너지, 일 에너지로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특정 부위에 어떻게 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이 특히 서울대에 명찰 달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의심하잖아요. 음모론적으로. 이 양반들이 정말 최근에 동아일보가 산림청하고 무슨 결탁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 제가 농사일 거들고 나올 때도 확연하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예전에 산불 났던 데가 있습니다. 아주 세월이 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그 산불 났던 산 표면에 활엽수들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묘목이 작은 게 아니라 큰 활엽수들이. 아주 바람직한 변천이거든요. 지금 제섬충병이다 뭐다 해서 그거 살리느라고 소나무 관련된 업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소나무 관련된 업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천지 쓸 데가 없습니다. 산불 나면은 저 불덩어리, 기름덩어리에 지나지 않거든요. 활엽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활엽수가 많아지면 가만히 놔두면은 소나무를 제압합니다. 왜? 태양광 경쟁에서 활엽수가 이겨버리거든요. 활엽수는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목재 활용도도 높습니다. 예, 대한민국 푸르게 예, 활엽수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활엽수로. 그런 것처럼 바꿔 나가야 되는 것처럼 당질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면은 아마도 보건 재정 상태가 매우 두터워지는데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 절대 놔주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 한 조그마한 의원급에 당뇨 환자가 한 200명이 매달 또는 2주마다 가서 진료받고 약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학원생들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음모론적으로 의심을 한다니까. 이렇게 의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당뇨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망막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뒤에 매경입니다. 달디단 실손 빼먹기 어느 개원 의사의 고백. 실손보험 비급여 뻥튀기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의사 도덕성 막장이다. 독감 수액 값 올려서 보험 빼먹는 세태. 할 말을 잃었다.